오늘은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스테이크 렛츠고! 한 2주 전쯤에 토마호크 비프 웰링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140시간 정도 되는 소스 레시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놓고 점점 이렇게 초심을 잃어도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종일관 여러분이 레시피를 따라할 수 있도록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시간만 투자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녀석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팬과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에 기름을 치덕치덕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금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무려 2년 전에 올린 스테이크를 굽는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 온도를 맞추시고 고기를 구우면은 아주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녀석이 나오죠. 또는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응용을 하셔서 먹고 싶은 대로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레시피를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겉면이 화려하게 마이야르 된 녀석을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주도록 할 건데요. 오븐에 넣으실 때는 꼭 이런 온도계를 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런 온도계는 한 15,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으므로 가져두시면 한 10년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바닥에 맛있는 녀석들이 남아있는데 이 녀석들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굉장히 저렴한 와인을 가져와가지고 어느 정도 마신 다음에 남은 걸 졸여주시면 됩니다. 알코올 같은 건 이렇게 불로 날려주셔도 좋고요. 알코올을 좋아하시면 그냥 드셔도 되겠죠.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졸여주신 다음에 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건 140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은 3분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걸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이미 그레이비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치킨 스톡 정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기에 가시면 있고요. 이렇게 분말 소스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섞은 녀석을 끓여주신 다음에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쯤에 방금 전에 졸여둔 와인을 집어넣으시면 와인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세게 끓이시면은 맛이 없으므로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사이에 고기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 온도는 59도이기 때문에 미디엄 쪽에 가까운 미디엄 레어 정도로 익혀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레스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을 하는 사이에 오늘의 황금 레시피를 완성시켜줄 카카오 버터를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녹여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향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색깔을 내는데 쓰기 아주 적합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황금색 색소를 넣어주시고 금가루를 잔뜩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튜브 각을 위한 것이므로 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소스, 그냥 스테이크를 드셔도 괜찮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금을 무려 2통이나 때려 넣었습니다. 한 통에 5만원씩이나 하는데 정말 소스가 금값이군요. 자, 그냥 뿌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골고루 도포를 하기 위함인데요. 섞어둔 금버터를 가져와서 기계에다 넣어준 다음에 결착을 시켜서 금 스프레이를 완성해줬습니다. 이제 뿌려보도록 하죠. 레스팅된 고기를 가져와서 꼬챙이로 세워둔 다음에 골고루 도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황금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조금씩 굳혀가면서 여러 번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황금한 녀석이 튀어나오게 되죠. 살짝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식용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되게 느끼할 뿐이에요. 근데 이대로 영상을 끝내면 여러분이 또 음식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 모드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등심과 안심 부위로 나눠가지고 고기를 오븐에다가 살짝만 데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녹이고 그 사이에 접시를 준비할 건데 오늘의 접시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가 언박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골드버튼은 요즘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 언박싱 하면은 관심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실버 버튼으로도 컨텐츠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그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버튼에다가 직접적으로 플레이팅을 하면 버튼도 망가지고 그다지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위에다가 유리를 제작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플레이팅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아이패드 위에 이런 유리를 깔고 접시를 만든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누가 시켰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븐에다가 한번 구우니까 좀 더 금같이 나왔어요. 오히려 좋은 상황이죠. 고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온도계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익거든요. 그리고 안심 부위도 가져와서 잘랐는데 놀랍도록 모든 부위가 균일하게 익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이용하시면은 저처럼 오븐이 아니라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고기를 구우셔도 아름답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이 녀석들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우선 가져올 거는 파스니 퓨레입니다. 이렇게 그어주시죠. 대체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 파스닙이라는 걸로 만든 건데요. 하얀색 당근 같은 녀석인데 맛은 당근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상쾌한 향이 나요. 그래서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곁들임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하얀색 당근 비슷한 파스닙으로 만들 거는 퓨레입니다. 소스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스는 그냥 갈색이겠지만 사실은 채소나 과일 같은 걸로 만든 이런 크림 같은 소스가 있습니다. 이걸 퓨레라고 하거든요. 퓨레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은 채소를 잘게 잘라주세요. 파스닙뿐만 아니라 당근이나 시금치, 완두콩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잘라주시는데요. 양파도 얇게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냄비에다가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넣은 다음에 볶아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색깔을 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재료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금방 퓨레 색깔이 아이보리색이나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색깔이 나기 전까지만 중불 정도에서 계속 뒤적거리면서 볶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투명해져서 슬쩍 말랑말랑해질 때쯤에 우유를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조금 낮춰주신 다음에 옵션으로 향신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없으시면 절대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향에만 차이가 나는 거라서요.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는 꼭 뚜껑을 덮어주셔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한 다음에 중불에서 30분 정도 익히면은 넣어둔 우유를 재료가 모두 흡수하면서 물렁물렁하게 익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생크림만 부어주신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이게 퓨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거를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이미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맨 마지막 작업을 생크림 대신 우유로 하시면 이게 스프가 됩니다. 크림으로 하면 퓨레가 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레를 체에다가 한번 갈아서 곱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페인트 같은 녀석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색깔로 퓨레를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팅을 하는데 씁니다. 쪼로록 흘러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숟가락 뒤쪽에다가 묻은 걸 긁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농도가 잡힌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면은 아름다운 퓨레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퓨레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플레이팅을 할 때 이런 스테이크를 세우거나 채소를 세울 때 접착제 같은 용도로 쓰면서 다른 곁들임 재료를 쉽게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자, 그럼 곁들임 재료를 만들어 보자고요. 스테이크 같이 조금 느끼할 수 있는 음식에는 산미가 있는 새콤한 맛이 있는 녀석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같은 게 있겠죠. 칼라 방울토마토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토마토가 있는데요. 다채로운 색깔은 접시를 담는데 항상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깔 방울토마토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줄 거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요. 끝에 부분에 열십자로 칼로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뾰족한 부분에 해주셔도 되고 꼭지가 있는 부분에 해주셔도 되는데요. 꼭지가 있는 부분에 하시는 거는 조금 떼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토마토가 덜 상처받기 때문에 깔끔하게 떼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왕 데치는 김에 아스파라거스도 데칠 건데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활처럼 당겨보시면 똑하고 부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러지는 곳이 섬유질이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똑똑똑똑 잘라주신 다음에 데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이 껍질 부분을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냥 드셔도 좋지만 레스토랑에서 팔릴 때는 부드럽게 드셔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이 껍질은 보통 스프 같은 걸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디시란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무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얇게 칼로 자르셔도 좋고 필러 같은 걸로 얇게 펴주셔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넣고 얼음물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20초 정도만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스파라거스도 넣어서 살짝만 데쳐주고요. 레디시도 차가운 물에 넣어주시면은 매운맛이 살짝 가셔지면서 아삭아삭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정말 맛있습니다. 껍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한번 벗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가니쉬를 스테이크 근처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또 뭐냐? 바로 버섯으로 만든 모레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포르치니 버섯을 사용을 했는데 말린 표고 같은 걸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넣은 다음에 갈아주시면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버터를 넣어주신 다음에 갈아주시면은 쿠키 반죽 같은 녀석이 나옵니다. 요거를 오븐에다가 펼친 다음에 한번 구워주시면은 요런 녀석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시 갈아주시면은 마치 그 사브레 과자를 부셔놓은 듯한 바삭바삭한 식감에 버섯 향이 가득한 녀석이 나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걸 세워둘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 버섯도 한번 구워봤는데요. 버섯은 어떻게 구웠느냐? 새송이 버섯을 가져와서 밑단을 잘라주신 다음에 길게 잘라줍니다. 가운데에 이쁘게 잘린 녀석 2개만 가져와가지고 사선 모양으로 무늬를 내어주시면 돼요. 마치 그 중식 요리집에서 나오는 오징어처럼 칼집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내주신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두른 팬에다가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은 기름이 부족하면은 까맣게 타버려요. 오히려 기름이 많은 게 잘 안 탑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튀기듯 구워주시면 되는데 버섯 한번 이렇게 구우시면 정말 맛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렁물렁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아주 쫀득쫀득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잘라놓은 레디쉬도 넣어주고요. 바삭바삭한 느낌을 위해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재료를 이렇게만 섞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넣은
완성은 백년초가루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밀가루를 쓰시면 하얀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섞어준 녀석을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구우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사실 레스토랑에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걸로 날개 만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구우실 때 위에다가 만두를 같이 얹은 상태에서 익혀주시면 이런 만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튀일로 장식을 해주고요. 아까부터 계속 끓고 있었던 소스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14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녀석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얘는 30분밖에 투자를 안 했는걸요. 그리고 이런 양식을 먹으면 항상 피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버섯으로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느냐? 피클 주스를 만들 건데 식초와 설탕과 소금 그리고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파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가져와가지고 한 소끔 끓여주신 다음에 체에 걸러가지고 식히면 되겠습니다. 식는 동안에 버섯을 준비해 줄 건데요. 이 망가닥 버섯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도 않고 일단 귀엽기도 하면서 탱글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맣게 잘라준 다음에 밀폐 용기나 진공백에 넣어준 다음에 식힌 피클물을 가져와서 끼얹어주고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담가주시면은 빨리 완성이 돼요. 버섯은 수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완성이 되는 피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클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플레이팅을 해봤는데 사실 이건 2010년도 초반에 유행하던 그런 플레이팅 방법이라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한 두세 가지의 재료를 적당히만 얹어가지고 심플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유행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저처럼 그냥 과감하게 위에 있는 것들을 대충 막 조금씩 잘라가지고 섞어 드시면 돼요. 애초에 그런 거를 기대하고 만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정말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에드워드 셰프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아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 접시에 담겨있는 모든 재료의 조리법과 레시피들이 셰프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감회가 더 새롭네요.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영상을 넣어뒀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접시 안에 담겨있는 음식들 중에 뭔가 오래 걸린 녀석은 없습니다. 이 음식을 전체 완성하는데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저는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